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해 9월 아파트 매매량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56건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78%나 급감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도 5,100여 건으로 75% 감소했는데요. 여기에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해서 27% 증가하면서 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11월 부동산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시장의 분위기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겨울 한파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하시면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상담 내용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솔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무조건 다 위축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좀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서는 좀 더 계속적으로 오히려 과거보다 좀 더 활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건축이 어디까지 왔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어느 지역이 또 재건축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 주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속도내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거를 이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가 이겁니다. 자, 1기 신도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기 신도시가 좀 두 개로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파가 있고요. 그다음 재건축 파가 있는데, 자,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서로 팽팽하게 좀 막 싸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재건축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리모델링 이야기 한 것처럼요. 그래서 1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평촌, 3번 중동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자, 이 통합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일산이 좀 적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강촌마을하고 백마마을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총 4단지가 예비 안전 진단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촌하고 백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산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일산 신도시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뭐 백석 쪽이나 이쪽 라인들인데 자, 이 국토교통부가 이제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및 그다음에 제도화에 방한돼서 연구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목표 약간 좀 24년도 완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24년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냐, 좀 더 빨리 좀 해달라고 좀 1기 신도시 쪽 하신 분들은 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재건축이라는 게 이 플랜이 완성이 되기 전이라도 재건축 속도가 뭐 2년, 3년 만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가 규제 완화가 좀 지연이 현재는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규제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좀 완화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는 거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좀 더 냉각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속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저하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뭐 아예 추진이 없어지거나 뭐 무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지금에 대한 계획보다는 속도는 좀 더 저하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속도 내는 거 서울로 가봤습니다. 서울로 보면요. 지금 이제 성동구의 서울숲 장미 아파트. 자, 장미 아파트가 많이 핫합니다. 지금 뭐 잠실 같은 경우도 장미 아파트가 좀 핫한데 이 성동구에 있는 서울숲 장미 아파트가 22년도 9월 29일에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가구당 지금 평균 5억 원 정도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부담금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이익 환수분에 대해서 5억 정도면 좀 상당히 좀 클 수 있겠죠. 가구당 평균 5억 정도 부담금을 내라 했는데 자, 국토부에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요. 이 완화 발표에 관련돼서 50% 최대 50%까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원 정도 재건축 뭐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통보가 됐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줄어들면서 수익성,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순차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형건설사 아파트가 2025년도 입주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숲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은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쪽 가볼게요. 은평 같은 경우에도 은평구 불광에 이제 미성 아파트 있습니다.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 안전 진단 점수가 D등급. 자, D등급에서 54.96점으로 이 적정성 검토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평구 현재 첫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탄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불광동에 있는 미성 아파트가 이제 은평의 재건축에 이제 신호탄을 던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가 이제 통과됐다는 게 상당히 저는 큰 이제 점수를 좀 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미성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이제 추진하고 이제 통과될 수 있는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과거에 지금 한 3, 4년 전만 해도요, 이 안전진단 같은 게 워낙 지금 특히 제2차 정밀 안전 같은 경우서 지금 통과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완화되고 좀 더 평가 항목을 좀 더 변동한 이후에 좀 통과된 단지들 하나하나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메리트 있게 보고 있고요. 실제 뭐 2017년도, 2018년도만 해도 목동 뭐 6단지나 그 다음에 또 방배동의 3호나 이쪽 라인을 제외하고는 뭐 2차까지 통과된 단지가 거의 전무할 정도 상당히 없었지만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향후에 이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이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에서 40%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 구조 안정성 보면 우리가 철근 이 골조가 있죠. 골조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이 평가 점수에서 상당히 다 너는 튼튼하게 좀 잘 지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2차 정밀 안전에서 이 점수에서 많이 확보를 못 받다 보니까 통과를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비율을 30에서 40% 하향 조정.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점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실시가 들어가서 자, 그동안 2차 정밀 같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하다 보니까 깐깐하게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깐깐하게 보다 보니까 그만큼 통과가 좀 어려웠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 요청이 들어갈 때만 이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재량 확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아도 좀 괜찮다. 좀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근데 목동도 볼게요. 목동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하고 녹동, 노원구 일대, 자, 어떤 1980년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재건축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동 6단지 같은 경우는 2차 정밀 안전진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차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 D등급을 받아서 이미 통과를 한번 하긴 했고요. 나머지 단지들 보면요. 이 9단지, 11단지 같은 경우는 2차 정밀 안전진단의 C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 6단지 통과했어요. 2차 통과됐죠? 정밀안전 통과됐으니까 문제가 없죠. 자, 9단지하고 11단지는 2차 정밀안전 진단이 C등급. 자, D등급 조건부나 2등급이 나와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C등급 결국은 막혔다는 거죠. 자, 막혀다 보니까 나머지 목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1차 통과는 해놨습니다. 통과를 해놓고 2차 정밀안전 진단 신청 자체를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C등급 나와버리면 다시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간 것들이 다 후퇴해야 되는 역할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계속적으로 2차에 대해서 보류를 하고 서류에 대해서 뭐 제출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서류 보완을 안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1차까지만 통과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완화가 된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면 6단지에 이어서 다른 아파트 목동의 단지들도 정밀안전진단 통과를 될 수 있다. D등급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비주점이 있다 보니까 목동 7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66제곱 오목교역 바로 앞에 위치 좋죠. 제일 좋다고 좀 보고 있는데 자 4월 달에 17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자 4월 달 17억 거래가 됐고요. 요즘에 서울의 아파트 고가주택 뭐 10억 이상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있거나 좀 어느 정도 좀 빠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데 자 9월 달 실거래가가 19억 2,500만 원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대 심리가 재건축에 상당히 적용되고 특히 정밀안전진단 2차 같은 경우에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쪽에 좀 더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실거래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영등포로 넘어갈게 바로 오른쪽 이제 넘어가서 영등포로 넘어가는데 자, 영등포 여의도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가 D등급이 나왔고요. 이 여의도 모카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층, 그다음에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도 65층, 공작 아파트 49층에 대해서 재건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뭐 지도를 갖고 오진 않았지만 지적 편집도를 보면 상업지를 끼고 있거나 또는 아예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상업지를 끼고 있으면 용적률 같은 경우도 좀 더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9층이나 뭐 50층 같은 경우는 50층 되면 또 우리가 대피시설 같은 게 또 보완이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보통 49층 많이 짓는데 자 15억 아파트 같은 과감하게 65층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협의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가양동 같은 가야 6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해서 안전진단 동의서를 접수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빠르게 좀 진행하면 한남동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59제곱미터도 5구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기준으로 10월 7일날 12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즉 22년도 대비했을 때 2억 5천만 원 상승했고요. 청담동 또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 9월 15일날 38억이 거래됐습니다. 자 6월달 3달 전만 해도 35억에 거래된 것들이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3억 원 정도가 더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역 부동산과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 아파트는 오히려 신고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도 이 지금 많이 진행이 빠른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웃돈 주고 막 지금 사세요. 뭐 무조건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나 또는 지금 2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보면요. 아직까지 가격 영향이 오르긴 했겠지만 크게 영향 미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재건축 완화와 함께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더 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시기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 공략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좀 더 좋은 부분들 좀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재건축 아파트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음마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관심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주요 단지에 대한 분석들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현재 위축되는 시장 속에서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는 투자처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정보 나누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등촌동 등촌주공 8단지 6억 원대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강서구 등촌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문의 주셨고요. 현재 가격대가 6억 원대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호재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 볼까요? 네, 등촌 주공 8단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니까 8단지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저 먼저 위치적인 평가, 입지 평가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 중에 뭐 눈에 다들 시청자분들 다 보시겠지만 이 9호선 가양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가양역 같은 경우는 또 이 9호선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열차가 정차하는 데가 있고요. 급행만 정차하는 곳들이 있는데, 자, 이 가양역 같은 경우는 급행 열차가 정차를 하고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파트 단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격을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을 보니까요. 최근 실거래가 보니까 가격이 일단은 뭐 좀 올랐다가 한번 떨어진 부분이 살짝 있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저는 여기 좀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금액적인 부분 물론 작은 평수죠. 자, 엄청나게 좀 작은 평수긴 한데 금액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담이 없고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저희가 항상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1억대에서 또는 뭐 2억대 또는 뭐 5억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금액대에서 1억대에서 2억대는 구간이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대는 구간 봤을 때 자, 수익률을 봤을 때는 다 100%예요. 그런데 1억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더 빠릅니다. 오히려 그리고 만약 10억에서 20억 되는 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세금적인 부분, 향후에 양도세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부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그만큼 저가 또는 저렴한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상당히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고 오히려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등촌 주공만 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이 아파트 단지 봤을 때는 뭐 지금 뭐 당장 뭐 재건축을 바라보고 그런 게 뭐 쉽진 않겠지만 자, 쉽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첫 번째 비교되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자, 비교되는 대상 저는 가양동 이 가양 일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수는 당연히 다르겠죠. 가양동 일대가 평수가 훨씬 더 클 거고요. 자, 이제 비교를 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지역 아파트 어떤 특정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대장주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큰형이 있고 그다음에 막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강서 이쪽 라인에서 가장 큰형 역할을 하는 게 가양 일대가 아파트 단지들이 큰형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왼쪽 마곡을 제외하고 이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따라가는 후발 주자로 따라가는 게 등촌 주공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 가양 일대가 뭐 재건축이 됐든 가격 상승이든 개발 호재가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뒤쫓아가는 요소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양 일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볼게요. 자, 재건축 다 무시하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마곡 일대 계속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지금 지난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마곡 일대만 지금 뭐 권리 분석하러 한번 가봤는데 자, 일대 지금도 아직도 기업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것들 일자리에 들어온다면 제일 먼저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등촌 일대, 우장산 일대, 그다음에 이 가양 일대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호재, 굵직한 개발 호재가 진행 중이라는 걸 좀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다리 건너서 덕은지구죠. 이 덕은지구 일대도 지금 상당히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많이 지식산업 세트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이 덕은지구 일대가 만약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이쪽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아지면 집을 구하실 때 물론 은평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일산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서울 쪽 밑에 서울이죠. 서울 쪽으로 또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북과 남에 대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그다음에 뭐 물론 뭐 교통 같은 건 잘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등촌주공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 같은 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찾는 수요가 많습니다. 자, 찾는 수요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내가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 시기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뭐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래도 좀 더 저렴한 뭐 금액대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알아보시는데 뭐 지역적인 분석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 괜찮은 지금 위치에 있고요. 이 아파트 입지적으로도 뭐 수요라든지 교통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들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 2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좀 빠졌는데요. 계속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강동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새 안 빠진 지역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계속된 가격 하락에 대한 좀 걱정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 아파트의 현재 전망 어떨까요? 네, 한번 선사 현대아파트 한번 볼게요. 자, 저도 지금 한번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준공이 2000년도 6월 준공이네요. 자, 2000년도만 20년도 정도 된 이제 아파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위치는 8호선 암사역이 있습니다. 암사역이 있고 선사 현대아파트 뭐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살기에는 좀 쾌적한 것 같습니다. 앞에 뭐 한강이 있고요. 건너편에 이제 워커힐 호텔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좀 뭐 뷰도 좋을 것 같고, 지하철도 8호선이 있기 때문에 잠실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 아마 호재 이야기하면 지금 별내선이 연장돼서 이제 8호선이 더 연장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 보면요. 일단은 지금 이 선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적인 한강 보고 있는 건 좋은 거는 장점이겠지만 아무래도 좀 샌드위치로 해서 좀 아무래도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어떤 거를 말씀드리면, 자, 새로운 아파트를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 고덕일 때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새 아파트로 이주를 하면 이쪽 아파트가 어쨌든 어떤 영향권을 좀 뺏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서산 현대 아파트가 또 재건축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니겠죠. 오히려 밑에 뭐 천호동 일대 같은 경우 좀 천호동이나 그 옆에 뭐 지역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좀 노후화된 지역들을 좀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하는 지역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중간하게 위치해 있는 게 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자, 이 8호선이 연장된다고 해서 좀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신분당선이 처음에 이제 개통이 하기 전에 이제 기대 심리 같은 게 많았습니다. 자, 신분당선 개통할 때 기대 심리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되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수원에 광교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용인에 수지 쪽 사시는 분들, 그 다음에 판교 일대, 정자 일대 사시는 분들이 강남 출퇴근이 용이하고 시간 단축되니까 좋아지겠죠. 자, 강남에 거주하시고 역삼동에 거주하시는 분들 신분당선 들어온다고 이거 타고서 뭐 더 편하게 서울 내일 다니겠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나중에 물론 용산이 이제까지 연결된다면 좋아지긴 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8호선이 연장된다 해서 뭐 여기 선사 현대 아파트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물론 별내 일대나 또는 뭐 이쪽 하남 일대 뭐 거주하시는 분들,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뭐 이분들 제가 볼 때는 뭐 대다수 분들은 서울 안쪽으로 출퇴근할 겁니다. 자, 오히려 이게 개통된다 하면 이쪽 경기도권이 좋아지는 거고, 여기는 뭐 그냥 지하철 연장됐구나. 그게 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 현대아파트가 뭐 지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한번 볼게요. 호갱론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자, 금액이 좀 빠졌네요. 여기는 보니까, 자, 매물 평균 가격이 10억대고 최근 실거래가 9억입니다. 자, 이게 지금 9억이라고 돼서 9억이 평균가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급하게 급매하셔야 되는 분들 또는 뭐 빨리 파셔야 되는 분들, 좀 더 손해보다도 파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내놓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긴 어렵긴 하겠지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매도하는 시점을 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다른 투자처가 있어요. 그럼 매도하셔도 좋아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너무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처가 없으면 차라리 그때는 보유를 하시라.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하락할 것 같아요. 좀 불안해요. 좀 빠질 것 같은데 시장 안 좋을 것 같은데 저 이거 더 빠지기 전에 집을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지역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 지역도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자금이 필요해서 뭐 다른 일을 해야 돼. 또는 뭐 다른 자금, 이 부동산을 매도를 해가지고 그 매각 자금을 통해서 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면 뭐 지금 뭐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이 오른다가 떨어졌다가 더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토지값입니다. 다 토지값이 첫 번째가 이제 반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건설할 때 건설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양가라는 게 두 가지가 측정이 되는데, 자,
서울에 지금 현재 땅값이 빠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 토지값은 어찌됐든 올라가거나 어쨌든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완만하게 되면 새롭게 신규를 개발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고 재개발할 때는 이미 토지값 높이 올라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기라고 한다고 해서 이 건설할 때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찌됐든 건설비는 자재값은 작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 집을 지을 때 가격이 싸게 분양되는 거는 어렵습니다. 물론 프리미엄이나 알파 수익에 대해서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산 현대 아파트가 뭐 가격이 빠진다 해서 이렇게 확 빠지기에는 다른 아파트 신규 분양되는 금액들이 어느 정도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한 거 아니면 매도는 안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지금 뭐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가 있다 할 때는 뭐 과감하게 매도하는 건 괜찮다.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입지나 여러 가지 호재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또 시장이 워낙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심에서는 선호도에서는 살짝 조금 뒤로 물러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아주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현명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4공리 산호아파트, 현재 25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앞으로의 가격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이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좀 약간 깊게까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일단 조함은 제가 알아가지고 조함 쪽으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동떨어진 아파트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지금 학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떨어진 지역이죠. 자,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화성이긴 하지만 화성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일단은 메인은 뭐 우정의 조합리 일대가 기준인 것 같고요. 좀 더 어디 나가려고 하면 밑에 아마 포승 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른쪽, 그렇죠? 네, 오른쪽 팔탈, 발안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은 이 지역 25년 됐다고 했는데 저는 25년인데 지금 현재 실거주로 거주하신다 하면 이거 매도하시고 또 새롭게 들어가기에는 아파트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금액이 아마 높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보면요. 자, 23평이에요. 23평 지금 장안면 4공리에 있는 산호 아파트 지금 현재 실거래가 평균은 1억 4,950입니다. 자, 1억 4,900, 1억 5천대라고 볼게요, 그냥. 자, 1억 5천에 지금 현재 25년 거주를 하고 계신데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뭐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아마 집을 사셨을 때 여기 관련돼서 뭐 출퇴근하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 거의 많이 삽니다. 뭐 여기서 뭐 다른 거 서울이나 멀리 사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아마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거주하시는 분들 좀 많을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호재가 지금 현재 뭐 특별 잡혀 있는 호재들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갑자기 나라에서 뭐 여기 쪽에 뭐 아파트 신도시 뭐해서 뭐 봉담이나 아니면 뭐 그 밑에서 지금 계속 아파트 막 짓듯이 그렇게 뭐 매입해가지고 하면 뭐 어떤 호재가 생기긴 하겠지만 이 지금 현재 시점이 좋지는 않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2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뭐 지방에서 사신다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셔도 괜찮다. 왜냐면 가격 상승 폭에 대해서는 확 오를 수 있는 요소들은 없다.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무조건 그냥 실거주로 오랫동안 좀 당분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첫 번째는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자, 노후도가 심해지면 그에 관련돼서 아무래도 비용 발생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25년이 넘었다. 그러면 아마 장기 수선 충당금이 발생될 거예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 발생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향후에 노후화되면 교체 공사를 해야겠죠. 자, 교체 공사한 다음에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노후에 대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기계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매달 얼마씩 상당히 높은 관리비 상당 부분을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발생이 될 거고요. 향후에 또 만약에 내 집에서 만약에 하자가 생겨서 방수가 안 된다면 밑에 집 물이 셀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런 비용들이 이미 발생이 됐거나 또는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가격 상승이에요. 자, 내가 매년 1년을 통계를 했을 때 관리비를 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0만 원 이상은 나갈 거고요. 관리수선 충당금 발생 최소 적어도 20만 원 이상 나갈 거고, 뭐 하자나 그런 발생되는 비용도 기타 비용도 발생이 되는 거 대비했을 때
집값이 확 올라가자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 상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25년 정도 되면 저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꼭 이곳에 꼭 집을 사야 되거나 그런 거 아니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사를 다니시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왜냐면 정이 들고 너무 살기 좋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좋다 생각하시지만 어느 정도 노후화되는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나오시는 게 좋다. 왜냐면 자, 이 지역 같은 경우가 향후에 재건축을 해가지고 높은 층소를 짓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빈 또는 토지나 매입해가 여기다가 집 짓는 게 더 수익성이 좋죠. 모든 아파트들이 다 있고 이미 개발된 지역에는 지을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부시고 다시 짓고 새롭게 더 지을 수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지을 수 있긴 하겠지만 비용 발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꼭 사셔야 되고 만약에 꼭 다른 지역에 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다고 하시면 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고 하면 이 집이 확 올라가지도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뭐 이쪽 지역이 아니라면 좀 더 차라리 좀 더 내려가시면 좀 더 괜찮은 깔끔하고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의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도 갈아타기 전략 확인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부동산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투자 정보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한번 강원도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자, 강원도가 엄청 넓은데 홍천이라는 지역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홍천에 서면 타운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치가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으로 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일단 면적은 분양 면적은 165제곱미터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38.01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7개의 세대로 되어 있고요. 자, 현재 특징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옵션, 풀옵션 다 제공이 되고요. 준공은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원도로 가면 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 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홍천군 서면은 바로 가평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가평으로 30분 이내에 가평이 있기 때문에 가평 같은 경우는 뭐 준 수도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남춘천 IC에서 가깝게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강촌 IC에서도 한 1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설악 IC 같은 경우도 30분 정도면 거리가 옵니다. 그래서 뭐 설악 IC나 강촌 IC나 남춘천 IC나 시간은 비슷하기 때문에 남춘천 IC는 이제 길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남춘천 IC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일단 춘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춘천 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춘천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이 일단 군청 일대가 있고 밑으로 한 40분 정도 내려가면 이제 원주도 상당히 있습니다. 원주도 이제 혁신도시로 지금 계속 탈바꿈하고 있는 거와 함께 이 왼쪽에 가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천이라는 지역이 설악산 옆에도 홍천이고요. 이 가평, 홍천 정도 상당히 동가서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쪽 라인 바로 경기도 붙어 있는 홍천 서면에 위치해 있는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입지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근데 인근에 지금 뭐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팔봉산이라는 이 인근에 있고 홍천강 앞에 펼쳐집니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홍천강이 앞에 눈에 보입니다. 눈전에 보이는 홍천강이 눈에 보이고요. 이 인근 대명 비발디 파크, 그래서
워터파크하고 스키장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은 좀 더 가면 뭐 남이섬이든 뭐 수목원 등 다양한 관광지가 인접했기 때문에 이 관광객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강원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강릉이나 뭐 속초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뭐 겨울에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닐 것 같고 뭔가 겨울에는 여름에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자 여기는 같은 경우는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도 뭐 11월에 가도 뭐 인근에 보면 뭐 식당들도 상당히 줄비하게 펼쳐져 있고요. 뭐 커다란 뭐 대형 카페들도 해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볼거리 또한 상당히 많고 인근의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요. 지금 고속도로를 통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1시간이면 들어갈 수 있고, 이 잠실 기준으로 평일 기준입니다. 자, 주말은 차가 밀려서 제가 1시간인 2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 평일 기준에는 잠실에서 1시간 이내로 이 타운하우스까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가장 잘 추천해드리냐면, 세컨하우스를 해서 주말에 아이들과 또는 뭐 노후에 이제 자녀들 다 결혼 보내놓고 나서 이제 부부분들 이제 막 주말에 많이 놀러 다니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요즘에. 자, 1시간 이내에 세컨하우스 나만의 공간입니다. 다 독립된 공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들 하나 메리트가 있고 실제 이 타운하우스 요즘에 보시면요. 평일엔 거주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평일에 없고 물론 놀러 오시는 분인데 주말 금토일에 이제 워라밸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잠만 하고 가는 공간, 그래서 세컨하우스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1시간 이내 접근성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호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타운하우스는 투자 포인트는 간단해요. 토지값이 얼마나 올라가주냐. 결국은 토지값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 타운하우스면 어떤 지역은 뭐 엄청나게 비싼 5억대 형성되어 있고 어떤 데는 3억대 형성되어 있다. 결국은 물론 집을 되게 크고 작고 그런 건 무시해 똑같은 금액인데 비싸고 저렴한 거는 토지값입니다. 땅값입니다. 자, 이 토지값을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널미지 터널입니다. 널미지 터널이 이 가평균 설악면에서 연결돼서 이 홍천군 서면까지 연결되는데 자, 2.56km밖에 안 돼요. 터널 구간은. 네. 이게 지금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가치가 또 올라가겠죠. 왜 그러냐면 이 설악에서 홍천 넘어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자, 지금 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자, 상당히 경사도 상당히 높은데 이 구간을 터널로 직선 구간 한다 하면 자, 시간 단축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이 45분은 사실은 45분대로 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평 생활권에 편입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널이 상당히 큰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홍천 용문간 철도가 2031년도 개통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금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가 지금 연결되면서 이제 이 경기도 일대 그리고 그다음 경추선, 춘천 일대가 준 수도권에 편입을 했죠. 자, 이 홍천 일대도 어느 정도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서 플러스 한 30분 더 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철도망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나의 큰 호재. 2031년도 개통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토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는 개발 호재. 착공이 들어가는 순간 또 토지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동서 고속화철도가 한번 잠깐 넘어가는데 자, 이 철도망이 이제 춘천에서 속초까지 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착공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간 부분인데 자, 인천공항에서 속초까지만 연결하면 1시간 51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서울 이 용산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시간대 속초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 속초 일대 그다음에 강릉 일대 아파트들 상당히 높은 가격 형성되어 있고요. 이 아파트 뭐 사시는 분들 보면요.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요. 자, 근데 금액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컨하우스 갖고 가시기에 좀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데 홍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한번 사진 갖고 와봤습니다. 실제 사진 가보면요. 앞에 잔디가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철 고조로 되어 있습니다. 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 보면 조립식 주택이 아닙니다. 실제 집을 다 집안 만들어 놓고 경량철골조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박봉지붕을 해가지고 자, 상당히 지금 썬룸 같은 경우도 지금 로이창을 해서 지금 햇빛 차단율을 높였다는 거 보이죠?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경 쓰는 집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감도는 총 7세대입니다. 각각 주차장이 확보가 됐고요. 이제 구호가 있기 때문에 옆에 길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도 또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가족과 친구 두 부분에서 두 부부 또는 또 친구들이 또는 자녀들 친구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안에 내부를 보면요. 안에 내부 보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공간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4명에서 6명까지 상당히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썬룸 공간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점점 추워지는 시기 때문에 추워지는 시기에는 썬룸 이제 창 이제 닫아놓고 이제 폴딩 도어죠. 폴딩 도어를 닫아놓고 안에서 이제 커피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여름에는 확 개방을 해놓고 옆에 이제 잔디에서 파라솔 펴놓고 아이들이 있다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옆에 이제 우리 보면 데크에다가 이제 물 같은 거 물놀이 할 수 있게 해놓을 수 있는 공간들 화장실까지 있고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그려보면 상당히 좀 세컨하우스가 좀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드리면 지금 1억 2,900만 원입니다. 자, 1억대고 중요한 거는 세컨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담감 갖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집은 사고 싶은데 주택수 포함되면 부담이 되시는 분들 주택수 미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미포함일 때는 부담 없이 또 투자를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 투자하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컨하우스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실제 궁금하신 분들 또 문의 주시면요 또 친절하게 또 집 내부 같은 거 보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연 속에서 힐링과 또 풍부한 즐길거리 그리고 편리한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외롭지 않은 타운하우스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이 타운하우스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세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하남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남의 가밀지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 가밀지구 또 핫한 지역인데 이 가밀지구 안에 감이동 오피스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위치는 3호선 이제 가밀역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3호선 연장이 이제 가밀역에 들어오는데요. 가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이 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역 앞에 엄청난 오피스 건물 딱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밀지구 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면적 같은 실사용 면적은 36.93제곱미터 되어 있고요.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5층 이제 주차장 공간부터 시작해서 지상 10층까지 이제 높은 큰 규모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 77실로 되어 있고 오피스가 91실, 상가가 87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거는 주거용도 들어있습니다. 자, 주상복합 개념이긴 한데,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77실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오피스 91실이고 상가가 87실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역 바로 앞이기 때문에 주거 찾는 분도 있겠지만 업무 시설로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시설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준공 2024년도 11월 준공 예정에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내부 일때 우리가 교통 한번 볼게요. 지하철망을 보면요. 이 가밀역이 지금 이제 예정이 있고 가밀역 도보 1분 거리에 현장이 위치해 있고 오피스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3호선 연장이 되면요. 3호선이 이제 경찰병원 지금 오금역까지 연결됐죠. 오금역 연결되는데 이 이용을 하면 이제 강남까지 연결되고 고속터미널 다 연결되죠. 그래서 은평에서 일산, 대야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긴 노선입니다. 자, 이 3호선이 특히 좀 좋은 장점이 뭐냐면 남과 북을 연결합니다. 자, 남쪽에 수서 일대, 그 다음에 뭐 위쪽으로 해서 고속터미널로 해서 올라가고요. 압구정을 지나서 위쪽에 종로 3가도 3호선이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3호선이 남과 북에 있는 업무지를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와 함께 이 3호선 연결하면 9호선과 5호선도 연결해서 갈 수 있다는 거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서하남 IC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물론 서하남 IC를 통해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무 시설, 오피스죠. 자, 오피스라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방문을 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의 업무 지역하고 연계되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경기도권에 아마 신도시 가보시는 분 보면 지식산업센터를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너도 나도 지금 지자체들이 짓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들이 짓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신도시 택지 개발하면서 지식산업센터 짓고 있으면 어떤 지역들이 꽉 차 있고 어떤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많이 비어 있는 지역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거로서는 뭐 새로 지으면 어찌됐든 새로운 신도시를 지어놓으면 어쨌든 입주를 하는데 업무 시설은 그만큼 교통과 다른 지역, 업무 지역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 바로 이 송파하고 붙어 있고 우측으로 가면 이 고덕 일대하고 연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하남 일대, 그다음에 전통적인 과거 이 공업 지역, 공장 지역들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망을 이용한다면 상당히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인프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밀지구를 빼고 이미 송파에 어마어마한 업무 시설 자리 잡고 있죠. 뭐 보면 대학병부터 시작해가지고 백화점부터 해서 업무 시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생활 인프라는 가볍게 그냥 바로 가깝게 차량 10분이면 송파 일대 접근성 상당히 뛰어나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입지는 이겁니다. 자, 인근에 대규모 지금 지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강암지구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는 거여, 마천, 누타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지금 북위례 라인 쪽, 그다음 남위례인데 이 위례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로 보면요, 가밀지구라는 곳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 하남 어떤 관문도시, 서울로 접근한 관문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지나가는 길목이겠죠. 그리고 옆에 거여, 마천과 어느 정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 좀 큰 그림을 그리신다면 메리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입니다. 자, 3호선이 이제 오금역에서 연장이 돼가지고요, 하남 시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2023년 착공 예정인데, 자, 위쪽은 지금 5호선 라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5호선 지금 위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5호선 라인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5호선이 지금 들어왔고요. 이제 아래쪽은 3호선이 연결된다면 하남 일대가 이제 교통망이 남과 북으로 연결되는 역할이 됩니다. 그 중에 바로 이 가밀역에 이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거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으로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남 구리 공간에는 지금 착공해서 2020년 완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남 구리. 그래서 이 세종고속도로가 세종까지 연결된다면 이 동북권의 세종과 연계돼가지고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종에서 이 구리까지 연결되는 곳에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큰 개발 호재. 어쩌면 뭐 경부속도로 급은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굵직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호재는 이겁니다. 자, 가밀동을 시작해가지고 양평군 양서면까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뭐 강원도까지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는 뭐 서울 양양 고속도로 하나로 이용하고 아니면 아예 남쪽으로 해서 영동 고속도로를 통해서 강원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또 이 강원도까지 접근 또는 이 양평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이 가밀동에서 이제 출발한다는 거, 그래서 가밀동까지 있다는 거 메리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교산 신도시. 교산 신도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동북권에서 이 3기 신도시에서 교산 신도시가 굵직하게 들어옵니다. 자, 이 교산 신도시가 들어오고 굵직하게 들어온 다음에 여기 하나의 큰 제 허브 역할을 한다고 하면 가밀지구는 왼쪽에는 거여 마천이 자리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교산 신도시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쪽 우리가 과거에 보면 우리가 중간에 이쪽과 저쪽에 가운데 껴있는 지역들이 번창하고 막 커지는 그런 번영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가밀지구가 그만큼 업무지로도 상당히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여 마천 누타운도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지금 현재 뭐 들어온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 송파파크 데일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를 했고요. 뭐 일부 지역은 존치 지역들이 자리 잡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뭐 구역별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지금 이미 완성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지금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서쪽 라인과 동쪽 라인의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가밀지구도 매머드급으로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한번 조감도도 보면요. 조감도를 보면 실제 이제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규모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오피스 옆에는 공원이 가로공원이 쭉 있습니다. 자, 판교를 가보시면요. 판교 앞에 보면 오피스 건물들이 쫙 펼쳐져 있고 앞에 공원이 쭉 펼쳐져 있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원이 이제 펼쳐져 있는 것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보 1분 거리라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상가가 밑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업무 시설들, 여기는 오피스텔 구간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하면 넓은 큰 창으로 되어 있죠. 오피스는 뒤쪽은 큰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을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션하고 이제 뭐 우리가 뭐 벽 같은 거 가벽 설치해가지고 각각 활용도에 맞다 보니까 뭐 실제 내부 모델하우스를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하고 상가에 대한 모델하우스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샘플하우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샘플하우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만든다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금액은 3억대입니다. 오피스텔 금액이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피스텔 대비했을 때 상당히 오피스텔은 저렴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대에 투자 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주택수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 임대가는 월 보증금 3천원대 월 100만 원입니다. 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오피스를 하나만 쓰는 경우가 있겠지만 2개, 3개 합쳐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당연히 보증금 이제 3분의 1씩 나눠서 이제 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급이 되겠죠.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출도 지금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나오고 실투자 금액은 9천만 원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뭐 대출 이자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있을 거고 무이자가 나올까요? 아니면 또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있는데 자,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또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샘플하우스 어디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역이 정말 괜찮은지 인근은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는지 그런 청사진들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호재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지역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서 오피스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상담 내용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